안녕하세요. 박채순 TV의 박채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1만 명 인맥이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1만 명 인맥은 김승용 씨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요. 우리 한국에서 발행한 책입니다. 성공하기 위해 경영 능력만큼 중요한 것이 인맥 관리다. 특히 휴먼 네트워크를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서는 돈독한 인맥 관리야말로 빠른 일처리를 가능케 하는 만능키로 인식되어 왔다. 디지털 시대에나 혼자만을 위한 인맥 쌓기가 아닌 잘되는 상생의 휴먼 네트워크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 책에서 부와 성공을 부르는 인맥 성공 노하우가 열려있다. 이렇게 저자가 설명을 했습니다. 김승영이 1만 명 인맥은 사람이 즐거워지는 이라는 부제를 달고 1만 명 인맥은 비즈니스 컨설턴트인 김승용 씨의 조서입니다. 그는 이 책 외에 이런 여성이 기업을 살린다. 회사는 이런 인력을 원한다. 일 잘하는 여자의 결정적 스펙, 셀러리맨의 성공 기술, 회사를 살리는 팀장 파워, 인맥이 사람을 움직인다. 이런 팀장이 회사를 살린다 등 다수의 경영 인사 관련 저서가 있습니다. 저자는 부동산 라이프 신문사 편집국장을 역임했으며 CEO 마케팅 신문사 편집국장에 재임 중입니다. 그는 리더십과 비즈니스 성공 전략에 관한 강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는 분입니다. 저자는 서문에서 지금 시대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 보다는 누구를 알고 있는가, 그러니까 중요한 그것은 곧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이 가능한 누구를 알고 있는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발상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 책 1만 명 인맥 만들기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훌륭한 정보를 가진 사람을 자신의 인맥으로 만드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만 명 인맥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은 사람이 2배로 즐거워지는 1만 명 인맥, 제2장은 1만 명 인맥으로 되풀이 인맥에서 벗어나라, 제3장은 1만 명 인맥 금전적 자유로 가는 가장 빠른 길과 제4장 1만 명 인맥을 만드는 인맥 탤런트 10가지 법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평을 쓴다는 것은, 이 설명을 한다는 것은 필자가 해당 도서를 깊이 읽고 그 내용을 소개하면서 독자에게 그 책을 읽어보라고 소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필자는 일단 해당 도서를 읽고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면서 좋은 의미, 기억하고 싶은 문장 등의 밑줄을 긋고 책의 여백에 노트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부분,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여러 군데 밑줄도 짚고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할 내용을 정리하면서 그 테이블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대담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1장 사람이 2배로 줄거는 1만 명 인맥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맥이 있다. 우리는 이미 인맥항에서 헤엄치고 있다. 지구는 인맥을 중심으로 회전한다. 날마다 새롭고 점점 더 많게. 1만 명 인맥의 시작 첫 만남부터 연출하라. 인맥은 업적의 바로미터다. 인맥은 피그말리온 효과를 경험한다. 친절 인맥의 단순하지만 위대한 법칙이다. 죄송합니다. 단독으로는 성공 무대에 설 수 없다. 인맥은 타인의 경험을 빌리는 것. 맞춤 인맥도 과학이다. 크리에이티브가 모이면 인맥이 모인다. 인맥은 노후를 따뜻하게 한다. 그 1장이었습니다. 제2장에는 1만 명 인맥으로 되풀이 인맥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해서 쭉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1만 명 인맥의 형성의 1대 10대 100의 법칙이 있고,
직장 인맥 이제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여러 가지를 나열해 놓고 계십니다. 이제 3장 1만 명 인맥 금전적 자유로 가는 가장 빠른 길. 그러니까 1만 명 인맥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그 요즘 그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하는 그 경제적 자유, 금전적 자유로 가는 길이, 그러니까 그 자유가 그 신체의 자유도 있겠지만은 정신적 자유, 신체적 자유 외에 금전적인, 그러니까 금전적인 자유로 가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게 금전적으로 가는 바른 길일 겁니다. 그 중에 2만 명 1명은 금전적 자유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4장 1만 명 인맥을 만드는 인맥 달란트 10가지 법칙을 설명합니다. 여러 가지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책에서는 이런 게 있네요. 제1장에서 일본에 혹시 꼬이라는 잉어가 있습니까? 꼬이라는 잉어가 있는데 그 잉어는 자라는 환경에 따라서 성장이 다르다는데, 작은 항에는 넣어서 기르면 5 내지 3cm밖에, 그 코이라는 그 붕어가 작은 어항에서 기르면 5 내지 8cm밖에 자라지 않지만 아주 커다란 수족관이나 연못에 넣어둔다면 15cm, 25cm, 그리고 광물에 방류하면 90cm, 120cm까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 똑같은 꼬이라는 그 고기가, 피쉬 고기가, 그러니까 그 그릇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참 신기한 일이죠.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런 내용을 제가 한번 기억이 나는데, 베트남에 참전했다가 이제 포로로 된 한 그 미국 군인이, 포로는 그때 베트남에서는 우리 마차 같은 데다가 쇠로 엮어서 이제 그 사람이 앉아서만 있도록 하는 그런 철장 같은 것을 만들어 놓는데, 그 철장에서 계속 이렇게 웅크리고 있었던 그 미국인 포로가, 미국하고 이게 이제 그 사람이 승리를 해서 이제 자유모험이 되었어도 그 철장의 그 크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늘 언제나 웅크리고 앉아서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것은 이제 심리적인 거겠지만, 아까 코이하고는 좀 다른 게 심리적인 상태이겠지만은, 심리적인 정신적인 상태가 이 몸을 그렇게 형상화 시켜버리는 그런 거다. 코이가 그러니까 조그마한데 어항에 넣으면 적게 크고, 그 다음에 수족관에 넣으면 좀 더 크고, 바다에 방류하면 120cm하고 8cm, 10cm도 안 된 거다고 얼마 차이 나면 12배가 차이가 나네요. 그렇게 해서 코이라는 잉어가 있는데, 인맥도 코이 잉어처럼 활용하는 정도에 따라서 인맥의 크기가 강이 되기도 하고 작은 어항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저자에 의하면. 그래서 저자는 연못이나 강과 같은 인맥을 위해 많은 사람과 교류하라고 조언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한 사람 한 사람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한 사람 한 사람과의 만남에 대해 성의를 가지고 대할 것을 주장합니다. 그는 또 성공한 사람들은 특별한 재능이 있거나 비상한 두뇌를 가진 것이 아니라 인맥 활용 능력으로 위기를 헤쳐나가고 예상치 못한 도움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각 장의 1, 2, 3, 4장 중에서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1장의 인맥은 업적의 바로미터다라는 소제목에서는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재테크를 하지 않고 살 수는 있지만 사람을 만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 사람을 만나는 일은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즐길 줄 아는 것이 삶을 더욱 풍요하게 가꾸는 기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무엇을 아는가 보다는 누구를 아는가가 중요해졌고, 누군가나 최근에는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이 가능한
무엇이 가능한 누구를 알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맥의 피그말리온 효과를 경험하라고 한 소제목에서는 그리스 신화의 조각가 피그말리온이 아름다운 여신상을 조각하면서 그 여신상의 아름다움에 빠져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데 여신 아프로디테가 그의 진심에 감동하여 그 여인상에 생명을 주었다는 피그말리온 효과를 말하는 겁니다. 피그말리온 효과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그 이야기되고 회자되는 이야기인데 피그말리온이라는 조각가가 아름다운 그 조각을 여인상을 만드는데 그 여인이 하도 아름답고 이쁘니까 이제 거기 진심으로 그 사랑하게 돼서 그걸 주관하는 신이 아프로디테라는 그 신을 관장하는 그 여신이 그 감동을 받아서 그 여인에게 생명을 줘서 그 피그말리온이라는 조각가는 그 아름다운 자기 작품의 아름다운 여인과 그 생을 누리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인간도 지금보다 더 나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다면 내가 먼저 타인의 행복을 위해 진정으로 마음과 시간을 가져보고 무엇보다도 나를 지지해주는 인맥을 생성하는 데 주력하자고 모든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랑해서 피그말리온이 여인을 얻듯이 인맥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자가 이 책에서 곳곳에도 주장하는 좋은 인맥만 찾아서 연결하고 관리하는 것 외에 모든 인맥의 자기 자신이 남에게 갖고 싶은 좋은 인맥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가 너가 원하는 바를 상대방이 원하는 바를 내가 해줘라. 성경에도 나오고 우리 유교에도 나오고 불교에도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그 인맥을 내가 좋은 사람만 얻고자 하는 얻고자 하면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좋은 인맥이 되어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인맥을 만들기 전에 자기 자신이라는 상품을 돌아보고 경쟁력이 있는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이라고 주문합니다. 나는 내가 구하는 인맥은 상대방이 구하는 인맥이 나이기 때문에 나도 인맥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상품 가치를 높여서 다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인맥을 연결해주는 나를 스스로 연결해주는 나의 쓰임이 저쪽 사람에게 필요하게 하자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자가 사막에서 소개한 그 낙타의 이야기를 하는데 낙타와의 관계를 예를 들어 인간관계를 설명하는데 낙타는 사막에서 여행하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낙타가 천성적으로 순박하고 강인하지만 매우 영민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막을 가로지르는 동안에는 낙타와도 협상을 해야 하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여 낙타를 벌주고 싶으면 나무에 묶어서 흠씬 두들겨 패 주인이 무서움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막 가운데 사막을 여행할 때 낙타가 없으면 인간은 거의 사막을 건너는 게 불가능하니까 꾹 참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에 사막을 다 건너와서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는 낙타를 나무에 묶어놓고 흠씬 두들겨 패서 이 주인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이제 좀 잔인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후에 주인이 두건동 주인의 물건을 낙타에게 던져주면 낙타는 주인 향내가 나는 그 물건을 가지고 저녁 내내 화폐를 한 후에 성질을 풀리고 그 다음 길에는 서로 잊고 다시 여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타에게 화풀이를 하게 해주라는 이야기죠. 즉 동물에게도 지혜를 가지고 대해야 하는데 하물며 상하가 조직으로 얽혀있는 인간관계는 어떻게 협상을 하고 어떻게 설득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지를 일깨워주는 교훈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제4장에는 인맥의 중요성, 인맥을 만든 방법 등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맥 탤런트 10가지 법칙을 통해 구체적인 인맥 구축 비결을 알려주는데요.
어떻게 하면 훌륭한 정보를 가진 사람을 자신의 인맥으로 만드느냐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는 이 책을 통해 부와 성공을 동시에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 1만명 인맥은 단순화하여 많은 숫자인 1만명 인맥으로 제목을 삼았는데, 다양한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를 논하고 행복과 성공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길이 좋은 인맥을 갖고 관리하는 데 있다고 강조합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인 능력 위의 인맥을 형성하려는 안에서 저자는 결론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억대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 들러리를 설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지구책을 길러야 한다는, 자구책을 길러야 한다고 말하고, 달콤한 유대관계가 평생을 책임져 주지는 못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앞선 세상을 볼 줄 아는 눈을 키우고 그것을 바탕으로 업무 능력을 키우는 데 열중하라. 그러면 사람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것이라고 끝을 맺습니다. 그 인맥을 인위적으로 여러 가지 형성하는 방법이 있지만은 자기 자신을 가다듬어서 인맥이, 사람들이 나를 추종해서 따라오게 자연스러운 인맥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자고 그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저자는 인맥의 중요성과 인맥 형성하는 요령과 방법을 다양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였지만 결국 본인의 능력을 키워서 본인이 인맥 만들기 대상이 될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필자도 인생에 있어서 인맥의 중요함을 깨닫고 인맥 갖기를 삶의 목표 중에 하나로 생각하면서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인생을 시작하는 청년들과 삶에서 매일매일 과제를 안고 생활하는 중장년들에게도 이 1만 명의 인맥을 읽고 실천하기를 권해봅니다. 감사합니다.